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4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MLB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레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 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오버에 대한 라인들, 지수들, 이슈들 체크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4에 대한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4가지 경기에다가 뭐 이슈들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자, 멘트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워싱턴 마이애미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의 선발 마이클 파커가 이번 시즌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전형적인 파워 피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구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닝당 삼진 비율 비교해 보면은 이번 시즌 삼진 비율이 많이 내려왔고요. 전체적인 뭐 WHP라든지 아니면 ERA마저도 이번 시즌 많이 올라갔죠. 뭐 WHP도 많이 올라갔고 ERA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8월달 최근에 이 흐름 자체도 많이 안 좋거든요. 8월달 6번의 경기에서 27.1 동안 31자책, 8월달 ERA가 10.21이 찍히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죠, 최근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오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홈런 3방, 평균 5.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최근에 챙겨가 주고 있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물론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아쉽기는 하지만 득점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 않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파커 이후에도 사실 뭐 헨리라든지 뭐 필킹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페로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연투 중이다 보니까 워싱턴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마이애미의 선발은 유리 페레즈 등판하거든요.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빠른 페이스볼이라든지 강한 구위,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페레즈가 냉정하게 최근에 좋지는 않은데, 사실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워싱턴이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0.651, 리그 전체 29위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워싱턴이 이거 페레즈 공략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3차전은 마이애미가 선발부터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은 워싱턴이 사실 필승조가 운영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추격조 쭉쭉 올라오면서 마이애미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승에다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랑 매치 경기 볼게요. 디트로이트 매치. 자, 원정팀 매치가 이제 1차전, 2차전 굉장히 스무스하게 경기를 잡고 왔어요. 일단 가장 주요했던 근거는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매치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10득점, 리그 전체 압도적 1위입니다. 동의기간 팀 타율은 3할 2푼 3리까지, 동의기간 홈런이 15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압도적인 타선을 이 디트로이트의 선발 케이시 마이시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케이시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4가지 구종을 좀 고른 투구 비율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전반기는 되게 좋았어요. 한 4월, 5월, 6월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7월달 이후부터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뭐 무빙볼이라든지 직선 구종이 많아지다 보니까 흐름이 최근에 좋진 않거든요. 8월달 5번의 경기 나와서 26.1인 동안 17자책 5.81의 ERA.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고점의 매치의 타선을 만나는데 지금 마이즈는 저점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이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마이즈 이후에도 최근에 이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불펜 소화 이닝이 19.1이닝 동안 5.12의 ERA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실점 억제가 잘 될까요? 저는 이 디트로이트가 실점 억제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화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일 매치의 선발은 클레이 홈즈가 등판합니다. 자, 이 클레이 홈즈 같은 경우에는 150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홈즈도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클로저로 역할을 수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로 복귀한 첫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이닝 소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7월, 8월부터는 좀 구위가 빠지는 모습들, 좀 힘에서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사실 디트로이트도 직선 구종에 대한 대부분의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에요. 그래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매치도 사실 최근에 이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팀 다 이 낮 경기에서도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랑 텍사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자, 원정팀 텍사스가 이제 몇 연승이었죠? 6연승 장줄 구간에서 이 연승이 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이 집중력 자체가 좀 끊어질 수도 있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텍사스가
뭐 선발들도 그렇고 불펜들도 그렇고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텍사스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인데 최근에 이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조금 아쉽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텍사스의 선발은 잭 라이터가 예정이 됩니다. 15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이번 시즌 구위 나쁘지 않아요. 싱커의 각도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이런 구종들에 대한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리조나를 공략하려면은 이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 유인해낼 수 있는 공들에 대한 밸류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터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높게 설정을 해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반면에 이제 라이터가 좀 9위로 밀어붙이는 피칭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이죠. 근호형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괜찮거든요.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너클 커브에 대한 이런 각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8월달에 괜찮았습니다. 8월달 6번의 등판에서 35이닝 동안 10자책 2.57의 ERA. 텍사스도 최근에 빠따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좀 타이밍을 뺏는 구종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갈렌에 대한 이 커브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의 또 하나의 약점이 뭐죠? 타선에서 낮 경기에서 이 텍사스는 팀 OPS가 몇이었냐면 0.660, 리그 전체 27위 수준이라는 점도 좀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애리조나가 이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라도 최근에 이제 부진하고 있는 텍사스보다는 오히려 애리조나가 최근 흐름은 더 낫긴 하거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리조나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랑 볼티모어 경기 들어갈 거고 물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볼티. 자, 홈팀 이제 샌디에이고가 볼티모어랑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내주면서 연패가 지금 몇 연패죠? 3연패까지 이 장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 샌디에이고랑 다저스를 보면은 어느 한 팀이 좀 질 때 한 팀이 이기면서 좀 앞서 나가야 되는데 한 팀이 지면은 같이 지고 지금 뭐 게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샌디에고의 선발은 코르테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1.44의 WHP와 5.06의 ERA, 지표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전형적인 피니스 피처 유형인데 일단 딥세션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끝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3경기 나와서 17.2이닝 동안 4자책 2.04의 ERA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세홍강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볼티도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는 팀 OPS가 몇이었다? 0.661. 리그 전체 22위까지 떨어지는 팀이고요. 볼티모어도 이제 뭐 컨택 능력 자체가 뛰어난 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코르테스는 그래도 밥값 이상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옴직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케이드 포비치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91일 동안 1.43의 WHP와 5.04의 ERA. 일단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한데 뭐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한데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죠? 케이드 포비치가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애매하다는 리스크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2이닝 이터러스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내내 선발 싸움 구간이 약점이었던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이 케이드 포비치가 이런 약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유형의 투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샌디에고와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한다면 내일 불펜 대결 구간 총력전까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샌디에고의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볼게요. 보스턴, 클리블랜드.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 팀 다 선발의 무게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보스턴은 이제 베르나디노가 나오는 상황이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이 칸텔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베르나르디노를 오프너 정도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나르디노 다음에 아마 더스틴 메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너로 베르나르디노를 쓴 다음에 메이를 이제 롱 릴리프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사실 이 메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좌타자 상대로 조금 고전했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유형이었고 클리블 입장에서는 뭐 콴이라든지 라미레즈, 뭐 만자르도 같은 좌타석에서의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 보선의 투수 운영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조이 칸텔로가 등판하는데 일단 익스텐션이 좋고요. 뭐 무브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끝이 되게 좋은 유형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커맨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선의 이번 시즌 빠따에서의 강점이 뭐죠? 이번 시즌 보선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759였습니다. 리그 전체 4위. 그래서 지금 보선은 분명히 펀치력이라든지 아니면 컨택 능력 아니면은 이제 성구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칸텔로 같은 경우에는 볼실 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좀 오픈해 두고 싶거든요. 내일 경기장은 어디죠? 버네이파크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칸텔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득점의 힘이 좀 실리는 경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컵스랑 애틀 볼게요. 자, 컵스 애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브라이스 에더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4.2이닝 동안 1.48의 WHP와 5.85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스 에더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반면에 호트는 최근에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일단 이 엘더 먼저 볼게요. 엘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8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저까지 3피치 유형의 투수인데, 최근에 싱커의 각이 나쁘진 않습니다. 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매치라든지 필라델피아 만나서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잘 던졌었거든요. 다만 내일 상대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대부분의 직선 구종에 대해서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무빙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2할 8푼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동일기간 홈런이 또 8방이 나오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은 평균 6.2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엘더라고 한들 컵스와의 상성이라든지 최근에 빠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컵스의 타선이 묶이는 그림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오튼이 등판을 하는데 8월달 이 케이드 오튼이 너무 좋았거든요. 8월달 6번의 등판에서 30이닝 동안 4자책 1.2의 ERA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거 사실 애틀란타가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좋은 팀도 아니고요.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다 잘 돼주고 있는 구간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호튼과의 매치업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컵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 팀의 불펜은 최근에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구간, 필승조 운영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컵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컵스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밀워키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가져왔죠. 근데 이제 10대 8로 경기를 가져오면서 미친 듯한 화력전을 보여줬었던 양 팀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아론 로라로 이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로라가 이번 시즌 많이 아쉬워요. 12번의 경기 나와서 64이닝 동안 1.5의 WHP와 6.47의 ERA. 이 로라가 강점이 뭐냐면은 커브 활용해서 압도적인 커브 활용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데 강점이 있는데 커브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시즌. 그러면서 지금 뭐 정타에 대한 뭐 장타에 대한 뭐 볼질에 대한 억제가 이번 시즌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번 시즌.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 같은 구종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타격감도 좋고요. 그리고 미러키가 워낙에 또 밀어치는데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로라 상대로 충분히 많은 득점을 적립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라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저는 좀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퀸타나 등판합니다. 147kg짜리 싱커에다가 커브 체인저까지 섞어 던지는데 싱커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퀸타나도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볼질이 좀 심해지고 있고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퀸타나를 신뢰할 수도 없고 아론 로라를 신뢰할 수도 없는 경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부터 아마 이제 화력존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저는 뭐 양팀의 선발 누가 더 잘 던지느니 이런 것보다는 게임 초반부터 어느 팀에 빠따가 더 잘 터질지 요거를 좀 예상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경기 자체는 그냥 화력존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제가 분석 준비해온 총 7가지 멘트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탑4에 대한 경기 이제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또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유튜브 방송은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